이사주를 하는데 우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자꾸만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전체를. 그래서 왜 느낌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어때요? 느낌이 어떤 느낌에 딱 들어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이게 이제 병화냐 정화냐를 보고, 그러니까 병화면 이렇게 태양을 그리시면 되고, 그죠? 정하면 이렇게 불을 그리세요. 이 불이 촛불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닥불이 될 수도 있고 용광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화는 열기다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두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 정화가 병화하고 다른 거는 항상 얘기지만 병화는 생명을 키워요. 생명을. 그래서 이 생명이 나무라고. 그래서 이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가라는 환경을 본다면 이 정화는 이게 실제로 열이고 실제로의 인간 생활을 할 때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은 우리가 기구 만들 때 쓰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우리가 문명의 시대가 정화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불을 다룰 줄 알면서부터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부터 이것이 문명이 발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익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제 쪼개서 불을 태우게 되고,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구가 필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발달됐기 때문에 이 정화는 우리가 실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이니까 이때 정화를 뭐로 생각하시냐면은 얘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정말 열이다. 그 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정화가 있을 때는 이게 열기다. 근데 열기가 엄청 세면은 이거는 용광로다. 열기가 약하면 모닥불이다. 열기가 없으면은 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열기가 없을 때는 달이에요. 예. 왜냐면 달이라는 게 실제로 열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이렇게 유추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열감이 없기 때문에 달로 보는 것이고, 봄, 여름에는 열기가 있어서는 이제 이거는 실제로 열이다라고 이걸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요게 이제 인월이잖아요. 이게 인월인데 이게 여기가 나무가 불을 막 지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불을 막 지펴주고 있으니까 이게 불이 지펴져서 요게 이제 이게 열이 막 오르고 이 열을 갖고 이렇게 쇠를 녹이니까 구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얼핏 보면. 그죠? 자, 그런데 요 사주가 이렇게 얼핏 보면 그런데 여기서부터 먼저는 이걸 갖고 자꾸만 그림 가지고 이제 연습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주 가지고 하나하나 또 따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원래 역학이라는 이 특히나 이게 우리가 그 상담하는 실제로 사주 들여다보는 건 모든 공부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있는 얘기하는 격국용신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충파의 이론이나 모든 상생상극의 이론이나 모든 이론의 종합예술이에요. 이게 한 가지 이론으로 절대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를 생각하냐면은 우선은 그림을 다 그려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구나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학적으로 분석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왠지 그림이 보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가 아쉽죠?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보시면 이 정화가 나무가 이것이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 새를 녹이면 이게 한 세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세트라 그랬잖아요. 간목의 입장에서도 제가 간목의 입장에서도 이게 정화가 있고 경금이 있으면, 그죠? 예, 여기서도 이게 경금 여기서 좋고, 그죠? 예, 간목이 있어서 경금이 있어서 정화를 해도 좋고, 어쨌든 얘네들은 한 세트라 그랬죠. 그리고 또 정화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화의 입장에서도 이 정화가 간목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올려서 경금을 가지고 녹이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좋긴 좋은데
뭔가가 이 사주는 뭔가가 좀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뭐가 그림에서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쫙 그렸는데 이 그림에서 아 뭐가 그림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화얘가 뭐를 하지를 또 봐야 돼요. 만약에 요때에 이 정화가 열감이잖아요. 그죠? 이 열기가 또 너무 뜨거우면 물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요 사주는 아까도 했지만 정화가 얘가 무슨 일을 하는가? 만약에 병화인 것 같으면 병화는 나무 키워요. 그러니까 병화는 나무 입장에서 사주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나무가 뭐냐면 나무 키우려고 얘가 정화가 얘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정화가 하는 것은 쇠를 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불을 지펴줄 용도이지 내가 키우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을 피워주는 용도. 내가 나무 키우느냐 불을 지펴주냐는 달라요. 자, 그럴 때 요거를 그냥 쉽게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보세요. 요게 이제 사주를 자꾸만 해서 보는 방법이니까 정화가 있죠. 그러면 간목이 있죠. 경금이 있죠. 이러면 구성이 참 좋잖아. 나무가 불을 태우고 불이 쇠를. 그죠? 근데 이 사주는 우리가 조금 전에 자평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배치도에서. 얘가 나무가 이렇게 태워줘야 되는데 요 중간에 얘가 꼈잖아. 문제지.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느낌이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일을 한 거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은 내가 했는데, 요건 뭐예요? 일은 내가 했는데, 마치 태양이 있어서 내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일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내 일이 뺏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내 빛을 뺏어가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껏 이걸 갖고 금을 갖고 나는 녹여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얘가 없었으면 나는 그냥 목생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응? 그럼 이렇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깔끔한 사주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쓸데없는 병화가 이렇게 여기 집히고 있잖아요. 응? 그럼 이 사주는 뭐예요? 태양의 그늘 아래서 크는 사람이 된다고. 응? 그러니까 내 공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 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이 초년운세라는 거지. 여기 병화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버티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응? 만약에 이게 여기에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말년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를 갖고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요 정화의 용도를 보면 여기 나무도 있고 불을 잘 지폈잖아. 근데 쓸데없는 얘가 왜 버티고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자, 얘가 그냥 나무를 만났으면 이 정화가 그냥 목생화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니까 이게 열기를 가지고 이게 나무를 이렇게 태워서 불을 막 태워줬다고. 그래서 금을 녹였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돼. 응?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또 병화가 중간에 딱 껴버린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걸 갖고 했는데 딴 사람이 보면 야, 네가 너 혼자 한 거니? 딴 사람이 도와준 거잖아. 이렇게 자기 평가절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 조금 이제 빛이 들난다. 응? 또 거기다 이거를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촛불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병화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태양 앞에서 나는 초를 들고 나가면 내 모습이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늘진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난 당당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나는 당당해요. 응? 그러니까 내가 했다인데 얘가 딱 있으니까
나는 얘 그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태양 그늘에 있는 사람이 되니까 내 존재가 빛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빛이 안 나는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하나하나 풀이하다 보면 아, 이 사주가 어떻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딱 뭐냐면 이 사주는 사주가 아, 요게 이제 나무가 있어서 불을 지펴줬어. 그러니까 불을 지펴줬으니까 요게 제 역할을 하네. 그럼 이 사주에서는 뭐야? 요게 이 병화가 쓸데없는 애야. 그죠? 쓸데없는 애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애니까 얘를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오히려 이 사주는 내가 빛나. 응?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요 병화가 쓸데없는 애니까 운에서 얘를 딱 묶어줬을 때 내가 비로소 빛이 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역할을 먼저 생각하니까 요 사주는 남의 그늘에 있구나. 응? 그러니까 요럴 때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뭔가 당당하게 남한테 얘기하는 생활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사람을 초년 운세로 봐야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후반 운세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운을 보지 말고 보세요. 왜냐면 대운부터 먼저 대입하잖아요. 사주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주는 이미 여기 연월일시 운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월일시 운명이 다 들어가 있고 이 대운은 이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가는 길은 나중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사주 원극부터 먼저 보세요. 자, 여자 사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여자는 관성을 반드시 봐야 돼요. 왜? 그거는 요즘 시대에는 일단은 여자라 하더라도 남자에 기대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남자한테 기대서 사냐 안 사냐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자는 결혼을 해서 남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남자에 의해서 내 이름값을 얻기 때문에 관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남자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 운명인가 내가 남자로 편안하게 살 운명이 아닌가 때문에 관성 보는 거예요. 관성의 힘이 뚜렷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쨌든 남자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어떻게 대입을 하시냐면 요 사주 여기다가 수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응? 그림을. 자, 요게 초년이죠. 그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수가 왔을 때 이 수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응? 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가 와서 나한테 하는 역할을 보는 게 아니라 얘 물이 요 상태에서 어떤 물이 되겠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물의 입장에서. 이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남편의 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수생목이죠. 힘이 다 뺏기죠. 그리고 화가 세죠. 그리고 수분이 바싹 말라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초년의 남편이 누가 들어와도 그죠? 남자가 들어오면 뭐예요? 바싹 말라버리지. 예? 그래서 이 사람 사주에서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 요 대운까지는 남자가 들어와도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남자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한다. 응? 그러니까 요 사주에서 왜 제가 이거를 얘기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주에다 여기 대운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금수로 흐르죠. 그죠? 그럼 어떤 착각이 드냐면 여기 수가 살아서 여기 이 불을 꺼주네. 그러니까 남편 운이 들어와서 좋겠네.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요 사주가 이게 이 사람이 바코드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주가 이것이 설계도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를 딱 집어넣어요. 남자 정관을 딱 집어넣어요.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어디 뿌리가 있냐고. 그죠? 예, 뿌리가 어디에 있냐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남자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뭐예요? 남자가 들어와도 능력이 없게 돼. 다 힘이 빠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자, 이 사람이요. 제가 왜 격이라는 것을 요거를 초년, 중년을 딱딱딱딱 끊어서도 봐라. 여기다가 수를 딱 집어넣으세요. 어떻게 돼요? 응? 어때요, 모양이? 예? 예, 여기는 뭐예요? 금생수, 금생수 해주잖아요. 여기는 남자가 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라고요.
그러면 아 여기 초년에는 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완전히 목화야. 그러니까 수가 힘이 없네. 그러면 하는 말이 뭐예요? 일찍 결혼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해로 못한다. 응? 왜? 수가 힘이 없으니까. 이 초년운이잖아요. 일찍 결혼하면은 해로 못해. 응? 해로 할 수가 없죠. 왜? 수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해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진다, 남자가. 힘이 다 빠지니까. 응? 예. 그러면 이 사주는 사주 원국에서 이게 이 사람은 먼저 원국에서 이거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수를 만났으니까 아, 남자가 들어온다가 아니라. 어? 그런데 원국에서 이런데 운에서 수를 만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남자가 없는데 운에서 만나니까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 일찍 했다는 거야. 일찍 했는데 뭐에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혼했다 이 말이에요. 응?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 항상 여러분이 만약에 사주에서 한쪽 기운이 이렇게 막 쏠려 있잖아요. 그때 여기다가 남편을 집어 넣으라고요. 그러면 여기 아까 있처럼 이게 여기를 보지 마세요. 대우는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 수가 이러네.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서부터는 수가 나타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는 수가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응? 수가 살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남자가 있을 수 있네요. 여기서. 그죠? 그런데 여기서 살 수 있는데 또 요 사주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서는 남자가 살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넘어오는 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요게요 태양 밑에 촛불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또 보시냐면 이게 목화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겁재가 세지잖아. 예? 자 여자 사주에서 인성과 그죠? 비겁이 왕하면 뭐라 했어요? 인성과 비겁이 많으면 수화핑 발전. 그죠? 내 남자가 내 남자를 부르지 못하고. 비겁이 많으면 남편이 없다. 그죠? 얘 겁재가 뭐예요? 어? 예.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대입하냐면 요 경우에 여기 남자 관성을 딱 집어 넣으면 그죠? 이게 남자가 뭐가 돼요? 식신생재가 되는 거잖아. 남자 입장에서. 그죠? 그 남자 입장에서 식신생재잖아. 그럼 내 남자는 재성을 감당 못하는 남자죠. 응? 그러니까 내 남자가 요거를요 사주를 어떻게 보냐면 내 운명 안에서 남편의 운명과 내 운명 안에서 자식 운명이 공존한다고. 그럼 여기서 딱 넣으면 초년에 만나는 남자는 식신생재를 해. 근데 이 사주가 너무 신약이야. 그래서 재성을 감당을 못해 라고 봐도 되고 또 식신생재를 해. 그래서 이 남자는 뭐예요? 바람둥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또 이 남자가 식신생재를 해. 그럼 뭐예요? 나도 불이요 여기도 불이잖아. 그럼 내 남자를 공존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내가 만나는 남자는 항상 딴 여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응? 나한테 이렇게 사주에 비겁이 왕하다는 이 말은 결국 내 남자를 내가 나 혼자 독차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 뭐예요? 내 사주가 내 남자를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런 중반 운에서 반드시 남의 남자와도 인연이 있다. 그죠? 왜냐면 이게 넘어오는 게 이게 연월일시로 쭉쭉쭉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예, 여기는 완전히 이제 예, 이게 금이 딱 뿌리를 내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 사주는 말년에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고요. 오히려 좋은 남자 만난다. 이렇게 예, 보는 형태가. 그래서 이렇게 보는 형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게 명리로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사주는 어떠냐? 이 사주를요, 또 이렇게 보시면 화가 세죠. 명리로 보면. 그죠? 화가 세죠. 화가 센데 운은 금수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운세는 대체적으로 잘 흐르겠네. 응? 근데 다만 이때 초년 운세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기서 수를 만나면 다시 목생화가 돼버려. 그죠?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 비는 오고는 있지만
다시 이것이 나무가 오히려 불을 지펴주는 형국이니까 초년은 도로 남해아무 타불이니 초년의 번도는 이거는 본인한테는 먹고 사는 돈 정도네. 그죠? 먹고 사는 정도. 예, 요렇게 이제 요 사주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물상으로 또 보자는 얘기죠. 자, 물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상으로 보면은요, 이 초년의 화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이었냐. 지금 이 화는, 어쨌든 이게 화가, 이게 화력이 있어야지만 쇠를 여기서 물건 만들죠? 근데 이 사람 보면은 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재료는 있는 거야. 그리고 사주에서 나한테 이게 일과 시에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왜? 내 운이 이게 말년에 내가 뭔가 좋은 것이 있다는 암시를 사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주는 뭐예요? 아, 나는 지금 화를 가지고 쇠를 여기서 물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난 어떡하든지 돈 벌어야 돼. 난 어떡하든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사주가. 근데 초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초년에는 이게 계속 불태운 거야. 이 나무 가지고 목생화, 목생화, 목생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불만 타고 있는 거라고, 불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나중에 재물을 만들 준비를 초년에 하니까 초년에 그냥 열심히 불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응? 열심히. 그러니까 밤낮 없이 뛰는 거예요. 초년에. 그래서 이것은 뭐야? 여기 말년에 이 사람은 재물을 거두니까 초년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 것이 오히려 말년에 다 거둔다. 예? 근데 이게 재성이잖아요. 이게 말년에 이 사람은 부자가 된다.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 유금이 있죠. 그죠? 이 유금이 우리가 물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신금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에 유금의 경금이 이렇게 떴죠. 그럼 이거는 경금화 보셔야 돼요. 응? 요게 신금이라도 요게 경금이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경금은 이건 뭐예요? 예, 제왕이잖아요. 여기에 뿌리가 이렇게 떴다. 응? 그래서 요것이 녹는 금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천간에 떠서 만드는 금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금을 만드는 형태가 돼요. 그럼 화가 금을 만들면 가장 좋은 거죠. 예. 화가 금을 만들면 가장 좋은 거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천간에 신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 돼요. 응? 왜냐하면 이렇게 기껏 불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신금은 내가 녹여버리잖아. 그죠? 내가 녹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녹여버리는 형국이 되니까 오히려 녹여서 다시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굉장히 고생하는 사주가 돼요. 근데 이 사람 사주는 초년에는 굉장히 나무 가지고 불태워서 막 용광로에 열을 올려놔서 근데 여기서 경금 갖고 다 물건 녹여서 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재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운세가 앞으로 운세는 상당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운세가 상당히 좀 힘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주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라는 거를 쫙 보자면 이제 이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12운성이나 이런 거를 좀 대입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게요. 이게 정유가 되죠. 그죠? 여기에 천을기인이 앉아 있잖아요. 천을기인. 근데 여기서는 이걸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인에서 이 병화가 이것이 월덕이 돼요. 그죠? 월덕이 되죠. 저번 주에 배웠죠. 예. 인에서 인호술 삼합. 그래서 무조건 월지에서 삼합에서 그 기운이 천간에 양간으로 뜬 것이 이것이 월덕이죠. 거기다가 인호술 삼합에서 여기서 이게 정화는 천덕이죠. 그죠? 예. 그거 배웠죠? 예. 여기가 인월이잖아요. 자, 인월이면 요걸 삼합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그래서 역마의 삼합은 인호술, 오화가 삼합을 만드는 건데 여기 음이잖아요. 음이 천간에 뜨면 정화, 이것이 천덕. 그다음 인호술 삼합이 화죠. 그죠? 그럼 요 기운을 그대로 양간이 뜨면 월덕. 그래서 병정이 천월덕이 돼요. 이 사주는.
그게 천월떡이 되는데 요때에 보시는 방법이 요거는 이 사주에서 병화가 좋은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천월떡이라도 좋은 역할을 해야지만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그럼 요때는 뭐예요? 부모 자리에 천덕이 있어서 이게 타고난 부모 복이다라고가 아니라 이것이 병화가 좋은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천덕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요 사주가 초년궁을 보면 뭐가 가장 눈에 띄어요? 화기가 세죠. 그럼 뭐예요? 수가 없어지고 또 뭐가 없어져요? 여기. 예? 금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 사주가 겁재가 엄청 세죠. 그럼 아버지 자리에 화가 앉아있죠. 그럼 아버지 자리에 여기 금이 앉아있을 자리에 화가 앉아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이것도 이 사주가 초년궁을 보면 불이 엄청나게 세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천월떡이든 천월기인이든 하다못해 무슨 귀인성이라도 나한테 좋은 역할 할 때 그 귀인성이 빛나는 거지, 나한테 좋은 역할 하지 않을 때는 그 귀인성을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이 유가 이게 천을기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유가 많다, 천을기인으로 안 봐요. 응? 왜냐면 이 사람은 재성을 감당 못하죠. 오히려 이거는 귀인이 아니야. 예. 그래서 귀인성은 뭐냐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귀인이에요. 좋은 역할을 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게요, 귀인성은 원진이 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원진이 끼면 왜곡된다고요. 왜곡돼요.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 요 사람은 여기서 이 정유가 천을귀인이에요. 근데 인유 원진이 꼈죠. 그러니까 왜곡된 귀인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말은 또 뭐냐면 내 남편 자리에 유가 앉아 있죠. 그럼 내 남편이 편제로 앉아 있는 거죠. 천을귀인이죠. 그럼 내 남자가 편제로서 재물로서 천을귀니까 나한테 기가 막히게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곡돼서 앉아 있죠. 그 뭐예요? 편법의 돈이란 얘기예요. 응? 그죠? 그리고 이걸 또 보세요. 어떻게 보느냐? 유금하고 아까 제가 이게 인중에 이게 병화하고 이게 제가 유금이 이것이 이제 신금이 되고 인중의 병화가 이렇게 합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 돈이 내 남편 자리의 돈이야. 근데 요 돈이 병하고 합을 한 돈이죠. 그럼 뭐예요? 얘 돈이 나한테 온 거잖아.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에 병화가 요 돈인데 요 돈을 나한테 가져온 거잖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게요, 원래 여기 정류에 여기 내 남편 자리에 돈이 있어요. 응?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요게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인이 원진이 안 꼈어. 응? 원진이 안 꼈고 이게 다른 애가 있어. 이렇게. 만약에 여기 뭐 미토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토생금이죠. 그럼 내 남편이 돈을 나한테 주는 거죠. 그 요 돈은요, 오로지 내 돈이라고. 응? 그러니까 진짜 내 남편이 주는 돈이야. 내 남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한테 주는 돈이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주는 돈이야. 그런데 여기 요 돈은 원진 낀 돈이죠. 왜곡된 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병화가 여기 앉아서 같이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여기 위에가 나의 형님이잖아. 그러면 여기 돈이 요 형님 돈이잖아. 그게 나한테 온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남자한테 받은 돈이라. 이해가 돼요? 응? 선생님 왜 남은 남자가 왔는지.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제가. 자, 요 사주가 요게 편제가 내 남편 자리에 앉은 거죠. 그럼 원래 내 남편 자리에 받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진이 꼈죠. 정상적으로 들어온 돈이 아니다 이 소리야. 그죠? 자, 그리고 요 유금은 원래 누구 돈이었느냐? 천간인 병화가 이렇게 합을 한 거잖아요. 얘 돈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래서 이 사람은 촛불이고 이 병화는 태양이니 태양 밑에 그늘이니까 뭐예요? 뭐예요? 다른 여자의 남자가 나한테 주는 돈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여자의 남자? 그러니까 유부남이 주는 돈이다 이거지. 유부남하고 예인 관계를 맺어서 그러니까 자 하늘에 태양이 떴죠. 나는 촛불이니 나는 당당하게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돈은 병화가 유금을 가지고 있으니 원래는 저 여자한테 갈 돈이 여기에 내 자리에 와 앉아서 이게 이게 원진으로 합을 했으니 왜곡된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러니 나는 내 남편이 정상으로 돈을 두는 것이 아니요 다른 여자의 돈을 뺏어서 나한테 주는 것이니 그래서 유부남이 주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응?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별하고 유부남이랑 사귀어서 유부남이 돈 주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자, 요게 있잖아요. 이게 사주가 이런 거를 갖고 자꾸만 풀어보면은요, 별의별 게 다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연, 월, 일, 시.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물상으로 이걸 쫙 보면, 자, 이 사람은 초년에는 수가 없어서 초년 남자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 자수성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주에서 요 인성이 이것이 있는데 이게 사야 나한테 그죠? 그러기 때문에 또 인성 이것이 간목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마치 어린애야. 거기다 원진이 꼈으니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이나 나라에서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 상대로 이런 유아원 같은 거를 할 사람이다. 왜냐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요 사람은 환대, 태양의 촛불이야. 그러니까 남 앞에서 자기를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사는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쨌든 요 시기 넘어갈 때, 그죠? 중년은 넘어갈 때 반드시 그러한 유부남과의 어떤 인연이 있어야 되고 만나는 남자마다 유부남을 만나게 된다. 왜? 내가 촛불이고 나는 태양 밑에 있으니.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남편 자리에 재물이 있어서 원래 요 재물이 나한테 들어올 재물인데 요게 원진이 꼈으니 이것도 왜곡돼서 들어오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 원래 누구 돈이었느냐? 요게 병화의 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태양의 돈이었던 거야. 그럼 태양의 돈이었던 돈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여자는 요 자리에 내 남자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태양의 돈을 뺏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남자, 그러니까 다른 부인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남자로 인해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이 비록 원진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내가 키운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 돈으로 해서 나중에 부자가 된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곡된 돈이었다는 거예요. 원진이 껴서. 근데 이 돈이 천간으로 딱 드러났잖아. 그 실제로 내가 남한테 당당한 돈이 된 거야. 그죠? 자, 여기서는 태양의 돈을 뺏은 거야. 그죠? 그런데 이 돈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당당한 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흠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옛날엔 이거 갖고 말이 많았지만 요즘은 흠들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열심히 씨를 뿌려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이게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게 바로 요 밑에서 이 내 배우자 자리에 있는데 요 배우자 자리가 왜곡되어 앉아 있어서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이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더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열심히 살은 그것이 자기가 빛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은 그냥 먹고 사는 돈이요. 여기서 들어온 돈이 빛나는 돈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운에서 이렇게 만났잖아. 그죠? 운에서 금을 만났죠. 그죠? 그러니까 운에서 금을 만났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운에서 금을 만났으니 여기서 어떤 모양이 되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요 사람의 사주를 우리가 이거를 물상으로 보는 게 이렇게 더 잘 보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더 좀 잘 안 보이니까 요 사람은 지금 이게 불이 태양 때문에 지가 힘을 못 썼잖아. 예? 그런데 신금이 딱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 신금이 병화를 묶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주가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뭐야 격이 확 살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 자 여기까지는 내가 태양 때문에 그늘 속에 있었다고. 남한테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내 거, 그 다음에 내가 내 돈을 내가 이렇게 버는데 항상 뭔가 그늘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태양 때문에 내가 그게 빛이 항상 내가 돈을 벌면서 남한테 좋은 일만 시켜줬다고. 응? 왜냐면 이게요, 내가 돈을 벌지만 여기서는 이게 태양이 너무 눈부시니까, 그러니까 내 돈을 벌고도 나는 다른 사람 좋은 일 시켜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걸 거꾸로 보세요. 여기 이 금은 여기 태양이 다 가져가는 돈이야. 왜냐면 원래는 얘가 이걸 녹였는데 얘가 더 빛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남 좋은 일 시켜준 돈이야. 여기까지는. 근데 이 운이 딱 나타나면서 얘를 가려버렸어. 그죠? 그럼 얘가 없어진 거죠. 그럼 사주가 어떻게 돼요? 이게 나무가 불을 지피고 금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격이 쫙 당당해지잖아요. 그늘이 없어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이제 이때부터 운세가 실제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보자는 거죠. 예? 어떻게 돈을 버느냐?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운세가 끝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쩌면 당당하지 않고 조금 남의 그늘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죠? 자, 근데 이 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얘가 없어진 거야. 신금이 딱 잡으면서. 예. 자,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를 보세요. 여기에 요 재성이 편재가 정제로 올라오는데 요게요, 상관이야. 그죠? 상관. 그죠? 요걸 띄고 얘기할게요. 자, 상관으로 돈을 버는데 요게 뭐냐면 육해살에 해당돼. 육해살. 그죠?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이 돈이 원진에 해당돼. 그죠? 자, 그러면 요 사람은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맞추면 요 돈이 어디서 올라왔니? 했더니 여기에서 술 중에 있는 토가, 술 중에 있는 금이 위로 올라온 거죠. 그죠? 여기 양인이죠. 자, 여기 양인이니까 양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변에 어떤 돈이 이것이 일반적인 돈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 치르는 돈이에요. 그죠? 양인이 전쟁터잖아요. 자, 전쟁터에서 상관이야. 상관. 그 상관은 이것은 뭐냐? 망한 거죠. 육해는 뭐예요? 육해는 이거는 상관에서 망한 가운데 돈이 들어와. 근데 이 돈이 바로 돈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싸움하잖아. 그죠? 자, 여기서 토생금이 아니라 이 사람 눈에 딱 보니까 바로 돈하고 직결하는데 어디서 올라오나? 여기서 올라오죠. 그래서 바로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응?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사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망한 사람 거를 잡아서 돈 버는 사람.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이 자기가 조금이 이렇게 그 기본 자본금이 마련되잖아요? 그러면은 망한 가게만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그거 저거 받는 거 있죠? 그거 경매 받는 거. 예, 이러면 이 사람 이게 이 대운에서 다 돈 벌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요 사람 사주가 이게 여기 화죠, 여기 금이죠. 바로 이렇게 싸움하잖아. 예? 만약에 이게 이 사람 이게 아니라 여기 뭐 기토나 이렇게 있었잖아요. 화생 토생 금이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버는 거야. 이렇게 금이.
화하고 그만큼 바로 싸웠는데 이 돈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토잖아. 상관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사주 구성을 딱 보시면, 자, 이게 문서를 가지고, 그죠? 문서 가지고 부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잖아. 근데 뭐야? 왜곡된 문서잖아. 그죠? 이 문서가 정상적인 문서가 아니잖아. 죽은 문서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12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제가 12운성은 해석하는 걸 잘 여기다 대입 안 시켜드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단은 사주 원극부터 풀어라.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사람 사주가 어떤가를 보고 12운성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뭐야? 아, 이 사람이 돈 벌겠네. 벌겠네 하고 이제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목생화, 화극금이잖아. 그럼 이 돈은 뭐야? 예, 재앙을 깔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양인이잖아. 그러니까 뭐요? 양인이니까 막 피 터지게 싸움하는 거라고. 여기 육해사를 가지고 있잖아. 피 터지게 싸움하는 데라고. 원진 가지고 있잖아. 왜곡되어 있잖아. 정상적인 돈이 아니죠. 그 문서는 뭐야? 죽은 문서잖아. 그죠? 예, 오히려 죽은 문서를 갖고 불을 질러서 돈을 벌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뭔가 만들어서 생산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12운성, 12신사를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왜곡되어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냥 건물을 사더라도 그냥 일반 반듯한 건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반듯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겠네요. 그렇죠. 47세. 예, 이제 운이 시작된 거죠. 이 사주가. 이제 대운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실상은 제가 요 얘기를 쫙 한 거예요. 초년에 남자 운이 없다. 만약에 있으면 능력 없을 것이다. 꼭 반드시 한 번은 이혼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유부남을 알 팔자고 그 유부남으로서 도움을 받는다. 근데 그걸 인해서 당신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굉장히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힘들어요. 힘든데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다 맞은 거예요.